9월의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간밤 연준이 주시하는 미국의 7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지표들이 노동시장 완화를 시사한 상황이라 연내 추가 긴축에 대한 불안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인데요.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빨간불, 파란불 켜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주들 나란히 일제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그룹주 등 2차 전지주의 하락으로 지수 약세 흐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인 만큼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 더욱더 힘든 시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저희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보시고요. 또 시장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의견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저희 또 오늘 수익의 정석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 가져오신 방송 공략주 두 가지에 대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의 정석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드렸는지 또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 나갔었던 방송 공략주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짝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주 방송이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던 MDS 테크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 저희가 공략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에 23.3%의 상승률 나타내줬고요. 또 솔리드 같은 경우에 19.5%의 상승률을 한 주가 안 된 시점에서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MDS 테크는 이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엔비디아 관련주다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공략드려서 20%가 넘는 상승률 이뤄내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솔리드 같은 경우에 상온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또 단 3거래일 만에 19.5%라는 상승률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 종목을 공략하셔야 되는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보여드리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고 이 시점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는 매도 타이밍까지 저희가 짚어드렸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전 방송이었습니다. 2주 전 방송에서 저희가 또 두 가지 종목 공략을 드렸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 또 연우라는 종목 두 가지 종목 공략드려서 이 두 종목 역시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공통된 테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국 소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었던 방송 공략주로 이 종목 역시나 또 수익의 정석 방송 시청하신 분들 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또 이 종목들 정확하게 받아가셨고 또 좋은 흐름 함께 하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먼저 이윤호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장이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많이 좀 헷갈리는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테마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그로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은 챙겨갔기 때문에 이런 테마 어떻게 짚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오밀조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저희가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이렇게 수익
바쁜 종목들, 뭐 노란톡방 수익 종목들도 있었고 또 네. 방송 공략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네. 공식 파트너사 MDS 테크를 좀 가지고 음.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이거 말고도 또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 네. 또 이런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네네.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AI라기보다는 그 그래픽 카드를 이제 유통을 하거나 그런데 약간 유통에 치중된 좀 파트너사라서 약간 뒤로 밀어놨었고요. 네. MDS 테크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솔루션 이런 부분에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 MDS 테크를 꼭 이렇게 공략을 해보자.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나운서님이나 뭐 다른 분들의 뭐 네. 엔비디아 일일 천하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상승이 계속 나왔죠. 왜냐하면 실적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가 순간적으로 솟는 거는 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나온 실적은 거기서 픽스가 됩니다. 그냥 고정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좀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MDS 테크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상승률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방송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MDS 테크 준비를 해주셨고요. 당시 이 종목을 왜 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하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차트 보여주시면서 이런 주가 흐름 앞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함께 나눠주시면서 공략주로 준비를 해주셨었는데요. 이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23.3%의 상승률 이뤄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노란톡방 공략주도 전문가님들께서 수익 잘 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또 서남이라는 종목 상한가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전문가님. 서남 같은 네.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네. 죽지 않았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노란톡방 안에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드린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그거 말고도 퍼스텍도 이제 로봇 관련주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좀 실제 수익을 좀 안겨드리면서 좀 지금 계속해서 기분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게 오늘도 좋은 종목 하나 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높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종목을 잘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든든하게 또 수익의 정석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공략주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9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죠. 또 이번 달 잘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고 또 9월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번 주 시장까지도 사실 좀 다소 좀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시장이었다. 계속해서 혼조세, 그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면서 다소 좀 개인이 좀 네.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테마성이 좀 뚜렷한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가라앉더라도 어떤 한 특정 섹터라든지 테마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승 나오는 중인 그런 테마에 좀 많이 물려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테마주를 좀 이렇게 공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올라가니까 잡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잡아놓는다. 가라앉아 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네. 좀 물린 거 없어요 혹시? 종목들 없어야지. 물린 거 참 많죠, 전문가님. 이번에도 있어요? 최근 시장에선 저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너무 했어요? 빠르게 이제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뉴스를 좀 미리 알고 사지 않는 이상 좀 저희가 급하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게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세상 물정을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 부분도 역시 투자에 있어서 좀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뉴스에서 이거 괜찮은 이슈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아직 그렇게 되면 조금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네. 그렇게 좀 즉각
진짜 반응이 오는 그런 섹터들도 있고요. 좀 늦지막하게 반응이 나오는 섹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황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이 윤 대통령의 네. G20 방문입니다. 이게 사실 뭐 G20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도대체 뭔데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G20이 사실 이 정상회담이잖아요. 예, 근데 이 정상회담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원전 수출에 관한 거라든지 뭐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상의를 하고 뭔가 이제 글로벌적인 좀 합을 좀 맞춰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네. G20을 꼭 이 주식 시장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한 번 더 또 봐야 되는 게 네. 바로 이 부산 엑스포예요. 네네. 2030년. 네. 이 부산 엑스포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지지율이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지율이요? 음.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그를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여론이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이 여론을 다시 한번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G20에서 뭐 원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 삼국의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이 엑스포에 이제 네.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좀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엑스포 관련된 회사들,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주식들을 먼저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 뭐 부산 엑스포 하면 네. 좀 관련주들이 몇 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요? 잘 모르겠어요. 이 전문가님. 기대감에 네.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거. 일단 네. 엑스포 하면 뭐예요? 엑스포 하면 네. 바로 과학 뭐 그리고 네. 뭐 산업 박람회, 뭐 네. 박람회 위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회사가 올라가겠어요? 무슨 섹터가? 전시 박람 어. 관련주들 주목해봐야 될까요? 쉽잖아요. 네. 이런 전시 박람회 관련된 회사들 좀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엑스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날아온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부산 가까이에 있는 그 공항 자체가 그 전 세계인들을 좀 이렇게 수용하기가 좀 네네. 어려운 크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좀 핫한 섹터로 좀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네네. 거예요. 물론 지금 G20과 관련해가지고 좀 미리미리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네. 뭐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이 좀 지금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좀 소모가 되었던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요건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저는 이 부산 엑스포에 지금 이 윤 정부가 좀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다음 주는 이 부분이 좀 좀 시장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엑스포 관련주가 이번에 다음 주에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시황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을 합니다. 이 인도 G20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또 엑스포 유치의 외교 역량을 올인하겠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 투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 엑스포 관련해서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들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다면 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야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또 2030년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관련주들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전시 박람회 관련주라고만
정도만 보기에는 저희가 또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좀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뭐 정시 박람회 자체만 좀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네. 이렇게 뭐 박람하고 전시하고 그런 회사들은 많겠죠. 근데 상장사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넘버원, 거의 넘버원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회사를 좀 갖고 나왔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전시회 전문 기업이에요. 네. 전시회 전문 기업이고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기업들이나 뭐 다른 이제 전시 행사 같은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치렀던 좀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부스 한 해간 이제 부스 수라든지 뭐 전시 면적 뭐 그리고 참가한 기업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네. 이런 걸 기재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는 거의 전시회로는 거의 따라올 회사가 없다라고 이제 거의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전시하는 카테고리들 중요하죠. 카테고리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뭐 건축 건설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특산물, 뭐 그리고 뭐 의료산업, 뭐 환경산업도 요새 또 핫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핸드메이드, 뭐 인테리어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다방면의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이 부산 유치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지금 네. 아나운서님도 지금 이 회사를 좀 봤을 때 뭔가 네. 좀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전문가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살짝 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 네. 부산 엑스포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유치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이 종목이 이 유치가 된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네.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후보국 중에서.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 자체가 그 종교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그 관광객들이 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쪽으로 훨씬 더 이 엑스포 유치가 좀 더 네. 유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하면 뭐 이 말이 많긴 많습니다. 네네. 말이 많긴 많습니다만 세일즈 외교 하나는 알아줘야 돼요. 뭐 원전을 세일즈 한다든지 방산을 세일즈 한다든지. 근데 이것들을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그 정부가 지금 지금 엑스포의 외교 역량을 거의 올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네. 지금 이 엑스포에 정말 사활을 걸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우리나라로 좀 이렇게 올 것 같다. 그리고 부산도 그렇고 좀 우리나라 자체가요, 이 산업이 좀 빠르게 발달한 그런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도 괜찮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쪽으로 좀 크게 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이렇게 앞으로 부산 엑스포나 이런 뭐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르내릴 거예요. 이게 딱 결정내기 전까지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 관련주로서 기대감에 상승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테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 투자, 스윙 투자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는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1주에서 2주. 지금 네네. 지금 G20이 9월 5일서부터 9월 11일까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9월 10일 정도까지는 매매를 마무리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 동안에 분명히 기대감으로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사실 네. 오늘도 거의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네. 뭐 그 G20이 개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얘기가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이는데, 저는 이거 다음 주에 네. 전 차트 자리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이거 상한가 가도 좀 이거 모자라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사실 이 G20 관련해서 음. 원전 관련주들,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린다는 거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원전과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원전 관련주들 또 재건 관련주들 말고 이 전시회 관련주로 눈을 돌려봐야 될 만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있죠. 일단 네. 지금 소문난 집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 법이에요. 예, 지금 같이 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뻔히 아는 네.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정상회담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른 데로 외교를 간다라고 하면 네. 거의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올라가요. 이거는 약간 정해진 수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크게 먹자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좀 뭐 한 뭐 10% 20% 이렇게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주가 자리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굉장히 좀 낮은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차트도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또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부산엑스포라는 아주 강한 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를 좀 꺼져 있을 때 뭐 오늘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네. 꺼져 있을 때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한번 테마주 뭐 네네. 선왕 같은 거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정말 네. 뭐 수직 상승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라지 네. 않을 만큼 큰 상승 보였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눌려 있는 아직까지 시장에 부각받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부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가지고 좀 크게 먹자라는 네. 의미로 가져 나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관련 종목 같은 경우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전시회 전문 기업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 투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또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9월 5일에서 11일 인도 G20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G20 회의에서 또 엑스포 유치에 관련해서 힘을 실을 걸로 보이는 만큼 관련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힘입어서 조금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눌림목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또 종목명까지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종목명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송 시간 지금 30분 남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노란톡방 수익률이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뉴스와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 좀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한번 공략 드려서 상한가 달성한 종목이다.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공략드려서 상한가 달성한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그 밖에도 다양한 종목들 지난주 방송 공략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23.3%의 상승률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드려서 저희가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번 주 내내 이어줬었던 종목이다라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명 정확하게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좋은 흐름 꾸준하게 이번 주 내내 이어와줬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이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네. 또 오늘 전시회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또 엑스포 유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 기업만의 또 강점이 있을까요? 있죠. 이 기업만의 강점이 네.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좀 미국 주식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요. 뭐 나스닥이고 네. S&P 500이고 네. 굉장히 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해서 네.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은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네. 박스권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박스권이 네. 너무나 길단 말이에요. 네. 사실 3,000비 이상까지 갔을 때는요. 네. 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제외하고도 뭐 미국 네.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상장사들의 좀 네. 차이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좀 생각나는 거 딱 없어요, 혹시? 네, 전문가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네. 드리자면 주주 환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이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주가 상승은 주가 상승이라고 치고요. 그 내가 어느 회사에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자금을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그 네. 돈을 가지고
뭐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이 내가 100만 원 투자한 걸 가지고 1000만 원 불려가지고 나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좀 가져다 주는 그런 걸 기대하고 원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의 약간 대표적인 그 주주 환원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이런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떨어져요.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굉장히 이 주주 환원율이 낮은 그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걸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걸 언급했냐? 바로 이제 배당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배당금을 사실 이렇게 뭔가 몇 년간 딱 고정해서 네. 이 수익금, 뭐 이익금에 막 몇 퍼센트를 고정해서 주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곳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5년간,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향후 5년간 당기 순이익의 20%를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이익이 크게 났을 때 주주들에게 환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회사고,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 개최의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가장 많은 수주를 좀 받을 것으로, 좀 전시의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시장 상태가 불확실하고 할 때 좀 다음에 어떤 테마가 갈지 좀 궁금할 때 이런 회사를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을 보셔야 되고, 만에 하나 엑스포 개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회사의 지금 약간 유보율이라든지 뭐 네. 현금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주주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무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주주들에게 좀 이렇게 환원을 할 수 있는, 그 약간 이익금을 환원을 하면서 이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고 안 되고, 부산 엑스포가 되고 안 되고를 이제 떠나가지고 그걸 이제 결정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사라든지 아니면 소식도 분명히 나와요. 네,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 등락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이 9월 5일부터 이 인도의 G20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 또 엑스포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고, 다음 주 중에 또 이런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뉴스거리가 나온다면 해당 종목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저희가 들어봤고요. 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향후 5년간 이 기업의 이 단기 순이익의 20%를 이런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배당금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지금 하단에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또 방송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또 차트상에 눌림목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뉴스와 이슈에 반응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20분간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줄 마지막으로 강점 들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시장에서 아직 주목하지 못한 네.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주 MDS 테크도 그렇고, 네. 지난주 한국화장품 제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그때 다른 섹터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좀 생뚱맞은 섹터를 갖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 움직임만 너무 따라가지 말고 미리 좀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저와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또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의 뉴스거리가 남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타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저희 오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뭐 요새 시장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 좀 타고 있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빠지고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테마주가 좀 이슈를 강력하게 받고 올라가는 종목들, 섹터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그 궤를 넘어섰다. 굉장히 크게 에코프로 보세요. 그 시총이 막 30조 넘는데 그게 막 20%씩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인데, 이제 또 우리나라가 물리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뭐 맥신이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뭐 네.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양자역학. 저는 양자역학도 예전에 이제 공부도 해보려고 했지만 아이고 뭐 모르겠다. 이중슬릿이라든지 뭐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는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 이번 이제 9월달 시작이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2023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몇 개월 안 남은 시간 동안 손실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손실을 최대한 만회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누구랑 함께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미리 알고 사지 않는 이상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전문가님들 도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또 오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9월 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전문가님. 그쵸. 저희가 이번 주 한 달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시장을? 일단 한 달 동안은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네. 우리 노란 톡방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겠지만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네. 헛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사실상 이거 뭐 장난이고요. 사실상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좀 분야고 섹터고 네네. 한데, 그런데 또 가지고 온 이유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무슨 이슈냐면 이번에 삼성전자랑 한화 그리고 HD 현대건설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드래곤께서, 이재용 회장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형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원래 반도체 만들려면은 이거 지지직 해가지고 로봇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 로봇들을 작동을 하는 로봇을 인간이었잖아요.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도까지도 휴머노이드로 조금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봇 섹터들 다시 한번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화 어떻게 했나요? 한화가 이번에 우리 이제 10월 달에 한화 로보틱스 출범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용, 산업용 기계, 로봇들을 만들어서 파는, 예전에 그 아이언맨에 나온 그 자비스한테 뭐 하면은 갑자기 손이 막 와가지고 막 지직지직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한화 로보틱스입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또 출범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동안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종목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 외적인 로봇 관련주들은 네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그쵸. 오늘도 10% 이상 지금 네.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면 후발로 가는 친구들이 다 있어요. 후발로 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아? 네. 갑자기 삼성이 그런 그쵸. 말 할지 네, 몰랐잖아요. 네.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걔네들이 먼저 갔으니까 후발로 잡을 수 있는 애들은 분명히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전문가님. 근데 이게 조금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지속이라는 거는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자 자연스럽게 아주 좋았어요. 앵커님 지금 제가 딱 할 말을 정확하게 잘 잡아내신 것 같은데 삼성이 로봇을 쐈죠. 삼성이 쏘아 올린 로봇입니다. 로봇이 쐈는데 이번에 삼성이 쏘고 하나가 쏘고 두산이 쏘고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쏘고 테슬라 이미 쐈었고 샤오미 쏘고 뭐 다 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을 확대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 추이가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30%가 넘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해도 1년 지나면은 3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뭐 어디 뭐 그 갭 투자 뭐 빌라 뭐 이런 말 이거 비교도 안 되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갑자기 그 부동산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거품이 빠질지 잘 모르겠네. 좀 왔다 갔다 하죠. 요새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삼성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영업이익 죽는다 흔들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둥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투자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삼성보다 더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했는데 걔네들은 먼저 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후발로 갈 수 있는 녀석들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1년도 아니에요. 몇 개월 있다가 오치열 저 양반이 하는 거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거 안 샀다가 이거 괜히 후회만 남고 뭐 이러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는 이 로봇 시장을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만약에 내 개인 그 종목 보유 포트폴리오 중에 로봇 관련주가 없다. 로봇 관련 섹터 종목들이 없다. 그런 분들은 담아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나온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식을 조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냈고 오늘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10%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6%대의 강한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로 준비를 좀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통해서 이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로봇 관련주들로 다시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로봇 관련주들 조금 관심이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어떤 로봇 관련주에 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앞으로 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 관련해서 좋은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로봇 관련주들 또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들이. 그렇죠. 네,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일단은 여기에서 뭐 그 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 관심이 없어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향후 미래 시장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앵커님 아시죠? 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필요하잖아요. 이 로봇 팔들 그리고 네네. 로봇 공정을 이제 뭐 AI가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 생산 수율이 좀 떨어지고 어디는 잘 올라가고 이걸 좀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UI 다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네네. 것들 다 뽑아내주고
하고 데이터로 남기는 게 스마트 팩토리죠. 공정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로봇 팔 같은 거 다 필요하잖아요. 로봇들 다 팔 필요하고 로봇들 네. 다 필요한데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와 이거 자동차 하는데 만드는데 로봇들이 막 몇 개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지지지 막 용접하고 뭐 난리 났죠. 뭐 부품 붙이고 그런데 요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향후 그 로봇 그 한화 로보틱스 말고 그러니까 하나 로보틱스가 이런 로봇 팔 만드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사실상 그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보다 하나 로보틱스 10월 달에 출범하는데 그거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 이어서 하나에서도 차세대 협동 로봇을 좀 내달 내 출시를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해당 종목 주목을 하신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요. 이 종목들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은 하단에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통해서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을 좀 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내 포트에 왜 이 종목을 담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저희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좀 함께 하시면서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로봇주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디까지 좀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얼마나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사실상 정말 처음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막 투지폰, 폴더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전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플이 뭐 10 몇 달러, 한 20 몇 달러 할 때 그때 지금 투자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될 수도 네네. 있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적인 문제들을 포함을 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간적으로 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몇 년 볼 겁니다. 한 10년 볼 네. 겁니다.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많이 그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높겠죠. 장기적으로, 네. 하지만 저는 올해만 보겠습니다. 한 2달만 네.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30-40%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화 로보틱스 출범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같이 부각을 받아요. 로봇주가 지금 그러니까 출범을 하고 네. 다른 기업들은 이미 여기에서 산업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걔네들 하나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직전에 주가의 변화, 그러니까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업도 사실상 짧게 보면 하나 로보틱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전문가님 하고 지금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로봇 관련주 공략해서 2달이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자, 굉장히 웃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앵커님이 두 지금 달이나. 앵커님이 애 가지고 같아요, 있는 전문가님. 앵커님이 네. 가지고 있는 그 종목 네. 중에 가장 짧게 가지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었던 게 뭐죠? 가장 짧게요. 네. 그게 몇 개월이죠? 몇 연 단위로 되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네. 한 달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을 나갔고요. 네. 그리고 앵커님께서는 오늘 아니 2달 동안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시는 앵커님의 포트의 가장 네. 짧은 것도 1년이 넘었답니다. 자, 누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심지어 네. 우리나라 한국 사람분들 다들 나는 하루 만에 네. 상한가 보고 나올 건데 나 일주일만 본다. 이런 네. 분들이 네. 일주일 지났는데 마이너스 20% 됐네. 이거 네. 어떡하냐. 좀만 더 있어 보자. 한 달 후 마이너스 30% 됐다. 아이씨. 좀 더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1년, 2년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네. 빠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이라고 해가지고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적인 게 왜 제가 많다라고 하냐면 네. 요새는 그 1,000만 그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중에 1,000만 명은 네. 반려동물을 그 키우고 같이 있다.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반려동물도 로봇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귀엽죠. 아, 귀여워서 저도 강아지,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보고 야, 귀엽다. 진짜 강아지의 그 매력적인 눈을 잘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그 반려동물 강아지고요. 이번에 그 샤땡미에서 애완견 사이버독이 나왔는데 이거 사진 보면 괴수 아닙니다. 이거 괴수 아니에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얘네들 지금 장난하는 건가? 강아지 이거 로봇인가요? 강아지 선생님? 로봇 애완견 사이버 독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 나중에 그 마라톤 할 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해주는 그런 애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데, 이거는 사이버독 1이고요. 사이버독 2가 최근에 이게 좀 보여졌어요. 이제 밝혀졌는데 그거는 비교적 그 강아지스럽다. 도베르만처럼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반려동물도 로봇이 되고 향후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람처럼 만들죠. 키 175cm인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샤오미에서도 그 샤오미 봇 네. 만들었습니다. 샤오미 네. 봇도 177cm 보셨나요? 177cm인데 네. 걸어 다니고 드럼도 칩니다. 네. 드럼 가르치면 드럼도 치고요. 네. 나중에 걔 한 2천만 원 안 될 거거든요. 네. 걔 나중에 사가지고 나 오늘 김치볶음밥 좀 땡긴다. 김치볶음밥 그만큼 좀 해라. 이제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그럼요. 또 발전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저 혼자 네. 흥분했나요? 네. 저 혼자 아니 저도 흥분했죠. 흥미진진하게 네. 듣고 있었어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 예전에 네. 제가 이거 진짜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네. 아이로봇. 네, 맞아요. 2003년도인가? 2001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아이로봇에서는 모든 거를 로봇 그 집사처럼 있어요. 집사처럼 가정부처럼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쟤한테 뭐 해달라 뭐 운전도 안 합니다. 운전도 누가 해요? 그리고 현대차도 레벨 3 시속 그 최고 속도 80km로 자율주행 레벨 3 이제 곧 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운전도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요리도 우리가 할 필요 없고 노래를 듣고 싶은데 옆에서 네. 막 탁탁 노래 드럼 쳐주고 기타 쳐주고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여러분들이 지금 안 잡으시면 와 사이버독 2. 자 보세요. 사이버독 2 귀엽죠? 비교적 귀엽다. 이게 사이버독 1은 굉장히 무서워요. 와 이거 진짜 공포스러워. 깜짝 놀랐어요. 저 이게 강아지라고? 강아지의 매력은 귀여운데 2는 이게 강아지죠. 네. 이게 정말 멋있는 게 주인을 인식을 하고요. 밖에 나가면은 야 너 따라와 하면은 계속 따라옵니다. 밖에 따라와. 슈퍼 갈 때도 따라오고 편의점 갈 때도 따라오고 누가 강도가 칼부림 하려고 하면은 짖어주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투자를 하고 샤오미도 투자를 하고 테슬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다 네, 엔지니어드 로봇에 아츠 투자를, 다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로봇을 투자를 안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방송 종목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로봇 관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로봇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연평균 30%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로봇 시장에 더불어 또 로봇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 같은 경우에 아직도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로봇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해당 시점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나오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고 꼭 함께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마지막으로 강점 한 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강점은 네. 제가 앞서 굉장히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어요. 네. 강점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기간 조정, 그 가격 조정을 다 받고 지금 쭉 빠지고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을 트면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정말 뭐 건설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로봇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막 상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후발로 따라서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 2가지 모두 다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마지막 방송 시간 1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